자,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은 제가 체크를 따로 했고요. 자, 전 시간에 이제 배열객체에 대해서 또 하나 배웠어요. 이제 배열객체를 이제 활용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다 주석을 걸어 놓고요. 아니다, 그냥 지워버리죠. 지워버리고. 자, 제가 매스스코어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얘를 이거는 필요 없겠네요. 이렇게 4개의 숫자를 저장을 했어요. 배열객체, 매스스코어라는 배열객체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0번부터 3번 방까지 총 4개의 방에 10부터 40 이라는 데이터를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매스스코어 썸 이라는 거에 이러고 나서 콘솔에 찍어보면요, 이게 계산된 합계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각각 뭐 점수다 라고 했을 때 점수를 배열객체에 담아 놓고 걔를 합하는 식인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이 합계를 사용을 해서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지금 제가 여기서 뭐 한 거예요? 합계를 나눠서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매스스코어 avg라는 average라는 변수에다가 담아준 거고, 얘를 출력을 해보면 평균이 잘 나오죠. 100 나누기 4는 25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객체에 있는 거를 값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 점수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까지 적용된 합계와 평균을 구하려면 이렇게 추가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얘를 바꿔줘야 되죠. 그쵸? 그런 과정을 거쳐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다시 빼면요, 이만큼 지워야 되고요. 여기도 4로 바꿔줘야 되죠. 이게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매스스코어 점 랭스 라고 하면요, 이 매스스코어가 배열객체잖아요. 이 배열객체가 가지고 있는 총 크기, 총 길이, 그러니까 방이 총 몇 개인지, 지금 0번부터 3번 방까지 있어요. 0, 1, 2, 3인데 방이 총 몇 개죠? 그러면 4개죠. 그러면 이 매스스코어.length 하면 이 자리에 4가 들어오는 거예요. 방의 총 크기, 길이. 그러면 우리가 얘가 추가가 됐다고 했을 때 얘만 여기에 더해주면 이제 평균은 알아서 구해지겠죠. 4였던 게 5로 바뀌니까 알아서 나눠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귀찮은 거죠. 이게 하나 추가될 때마다 여기다 하나씩 더 더해주는 이 과정도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저는 매스스코어 썸이라는 애를 일단 0으로 해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 지워버리고, 자, 반복문을 써줄 거예요. 자, 이 안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요, 자, 결과가 보이실까요? 자, 이게 어떤 걸 한 거냐면, 우리 반복문 사용법은 알죠? 그래서 지금 이 매스 스코어라는 애는 배열 객체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이 5개가 있는 거죠. 0번, 1번, 2번, 3번, 4번 방에 있어요. 그리고 i는 0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처음 0일 때 이 랭스는 5죠. 참이니까 실행할 거고요. 스텝 i 증가해서 다시 여기 i로 들어가요. 1이죠. 참이니까 실행할 거고요. 이거 반복하는 거죠. 그럼 i가 0, 1, 2, 3, 4까지 반복을 하겠네요. 그 다음에 i가 증가돼서 와서 5일 때는 거짓이니까 반복문을 빠져나오겠죠. 그럼 총 1번, 2번, 3번, 4번, 5번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각각 이 0번, 1번, 2번, 3번, 4번은 배열객체에 있는 방 번호들이죠. 그래서 i가 0일 때 0번 방에 있는 값 가져오는 거고, i가 1일 때 1번 방에 있는 값 가져오는 거고, i가 2일 때 2번 방에 있는 값 가져오는 거고, 순서대로.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i는 필요 없고, 이러면 이제 값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복문 할 때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면 매스 스코어 썸이라는 애를 계속 1씩 덮어 씌우는 거였잖아요. 덮어 씌운다? 계속 1씩 더해주는 거였잖아요. 증가를 시킨 상태에서 또 1 증가, 또 1 증가, 또 1 증가 이런 거였죠. 우리가 보통 이거를 이걸로 예시를 많이 들었었죠. 1씩 증가시키는 i를, 이거를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안에 가져올 거고요. 자,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이럼 얘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매스 스코어 썸이라고 하는 공간에 0이 들어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얘는 좀 풀었으면 이거였잖아요. 얘를 풀었으면 이거죠. 그렇죠? 그렇단 얘기는 매스 스코어 썸이라는 공간에 처음에 값이 0이었는데 얘를 더해주겠대요. 0 더하기 얘는 10이었죠? 첫 번째 0번 방에 있는 값 10이잖아요. 일단 10을 더해요. 그럼 여기가 10이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반복 돌 때 여긴 10인데 플러스 첫 번째 방에 있는 거 20 더해준대요. 얘는 3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덧붙여서 더해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반복문 할 때 많이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이 끝났을 때 얘를 출력해보면 합이 잘 나오는 거죠. 그럼 지금 얘를 출력해봐도 매스스코어 썸에 합이 잘 들어있으니까 이거 나누기 했을 때 잘 나오겠네요. 이렇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써줄 필요가 없고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거죠. 여기
그쵸? 이것도 출력할 필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배열 객체를 다루는 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일단 객체에 대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 다뤘고요. 이제 이거를 좀 할 겁니다. 자, 지금 수업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 보시면 jQuery라고 하는 애에 대해서 제가 뭔가를 올렸어요. 여기서 이제 정답들은 좀 지워 놓고요. 이게 정답. 네. 그리고 얘도 정답. 자, 얘도 좀 지워놓죠. 자,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제 정답이 지워진 수업 페이지에 jQuery가 추가돼서 나올 텐데, 이제 오늘 jQuery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내용을 좀 볼 거예요. jQuery는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다룰 때 쓰는 메인 언어가 될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나중에 이제 뭐 리액트나 이런 걸로 넘어가시기 전까지는 자바스크립트를 다 jQuery를 통해서 조작을 하게 되실 텐데, 일단 세팅 들어오시고요. 여기에 JS 여기로 갑니다. 그럼 이렇게 뭐가 나와요. 여기서 이 서치, 중간에 있는 이 서치에다가 JQ라고 치면 밑에 jQuery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얘를 이대로 써도 상관은 없지만 복사해서요. 이걸 복사해서 HTML 최상단에 스크립트 탭, 자, 스크립트 이렇게 할게요. src 요 안에 붙여넣기 하고요. 그리고 탭을 할게요. 그러면 스크립트라는 태그 안에 src에서 방금 우리가 복사한 주소 얘가 들어있어요. jQuery는요, 자바스크립트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의 일종의 뭐 라이브러리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jQuery.min.js라고 하는 얘는 원래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자바스크립트를 좀 편하게 쓰고자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져다가 등록을 해줌으로써 앞으로 여기서 jQuery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jQuery로 뭔가 할 거다, 이거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div를 5개 만들 겁니다. 그리고 div한테 너비를 100 줄 거고요, 높이를 100 줄 거예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으로 바꿔줄 거고요. 얘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골드,
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5개의 div가. 자, 이러고 나서 자, 얘를 이렇게 보죠. 자바스크립트 딴에서 이 div들을 각각 선택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확인할 건데, 도큐먼츠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큐먼츠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혹시 기억나실까요? 느낌표 탭 하면 이 독타입, 도큐먼트 타입이라 그래서 얘가 HTML이었어요. 그 도큐먼트는 얘예요, 얘. 이 HTML을 도큐먼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타이틀이 도큐먼트죠. 이 하나의 문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도큐먼트 점 찍으면요,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중에 get element by id면요, 엘리먼트의 ID, 우리 엘리먼트 뭐라 그랬죠? 프론트엔드 첫 시간쯤에 초반에 이거 하나가 엘리먼트였죠. 하나의 엘리먼트가 총 div는 5개가 있는 거였죠. 여기서 말하는 나오는 엘리먼트도 똑같은 거예요. get element by id, id로 해당 엘리먼트를 가져오겠다 하는 거고요. get element by class name은 그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 네임으로 엘리먼트를 가져오겠다. by name은 엘리먼트에 주는 네임으로 가져오겠다. 태그 네임은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이 태그 네임으로 가져오겠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리는 태그 네임을 일단 쓸 겁니다. get element by 태그 네임. 그래서 이 안에 div라고 해주면요, 이 document.get element by 태그 네임 div, 얘가 가져온 엘리먼트들은 몇 개죠? 몇 개일까요? 다섯 개입니다. 태그네임, div 태그네임으로 엘리먼트를 가져왔어요. 근데 div 지금 총 5개 있죠, 엘리먼트가. 그럼 그 5개를 다 가져온 거예요. 다 가져와서 이 div에 넣어주려고 하는 건데, 사실상 넣을 수는 없는 거죠. 얘는 변수잖아요. 값 하나밖에 못 들어가는 공간이죠. 근데 여기에 5개의 엘리먼트를 넣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져온 얘는요, 하나의 배열 객체로서 가져와지는 거고요. 배열 객체 또한 객체이기 때문에 리모컨이 존재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얘한테 들어가 있는 거는 이 리모컨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합니다. 자, 얘가 핑크로 바뀌었죠. 이 get element by 태그 네임으로 가져온 div는 하나의 배열로서 만들어진다고 했고요. 5개가 있으니까 5칸일 거예요. 0, 1, 2, 3, 4겠죠. 그 중에서 0번방에 있는 애한테 스타일을 입힐 건데, 백그라운드 컬러 스타일을 입힐 건데, 그거를 핑크로 하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이 생소해요. 처음 들어보는 애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기본 제공되는 문법이에요. HTML에 있는 태그를 CSS가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단에서 조작하기 위해 기본 제공되고 있는 문법입니다. 이 방식. 그러면
5개 다 바뀌었죠. 그쵸? 이거 귀찮잖아요. 우리가 이렇게도 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주면 얘가 없어도 5개가 다 바뀔 거잖아요. 그쵸? 밥원문 돌면서 0번의 백그라운드 컬러 핑크, 1번의 백그라운드 컬러 핑크 다 해줄 거니까.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버튼이라고 하는 애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 버튼도 HTML에서 실제로 사용 가능한 태그예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온클릭 해서 이렇게 해줄게요. 이거 뭐죠? 이 버튼 클릭할 때 A 함수 실행시켜라 하는 거죠. 그럼 얘가 함수면 버튼 클릭했을 때 실행이 되겠네요. 이렇게 A라는 함수 하나 만들어 준 거고요. 그 안에다가 넣어 준 거예요, 내용을. 그럼 A 함수가 실행될 때 버튼 클릭했을 때 얘네 색깔 바뀌죠. 자,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로만 CSS, HTML 태그를 불러와서 거기다가 스타일을 적용하는 문이에요. 그 문법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자, 우린 지금 jQuery를 쓰려고 하고 있죠. jQuery를 쓰면 얘가 얼마나 간단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제가 A 함수 안에다가 뭔가를 썼어요. 그럼 A 함수가 실행될 때 얘도 같이 실행이 되겠죠. 근데 뭔가 지금 뭔지 잘 모르겠지만 CSS 쪽만 보면 보더를 10픽셀 솔리드 레드 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뭔가 제대로 실행이 된다면 빨간색 선이 다 씌워지겠죠. 볼게요. 잘 되네요. 자, 얘는 jQuery를 활용한 겁니다. 뭐냐면 이 달러 표시 있죠. 이 달러 표시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위에서 썼던 document.getElementByTagName 이라고 하는 애를 달러 표시 하나로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document.getElementByTagName에서 div 했을 때 얘가 동작하는 원리가 얘랑 똑같은 거거든요. 검색어를 찾는 거예요. 우리 CSS에 있는 이 앞에 있는 이런 거, 뭐 클래스 이름 써주는 거랑 뭐 샵 하고 이름 써주는 거, 얘는 i를 가지고 하는 거였고 얘는 클래스 가지고 하는 거였죠. 이런 식으로 점, 샵, 뭐 그냥 태그 써주면서 검색어로서
배우들 찾아가게끔 하는 거였잖아요, 스타일리스트가. 얘가 그 찾아가는 검색어 역할을 하는 애였어요. 근데 이 검색어가 종류가 많았죠. get element by id도 있었고 by class name, 뭐 name 여러가지가 있었죠. 근데 jQuery는요 이거 하나로 다 통용돼요. 대신에 여기서 나눠져 있던 그런 애들을 이거 하나로 통용을 하기 때문에 요 안에 문법이 중요해져요. 이렇게 쓰면 태그고요, 이렇게 쓰면 클래스 이름이고요, 이렇게 쓰면 id예요. 이런거 이거 한 문자로 이만큼이 다 커버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get element by 뭐 class name으로 했어요. 요거 하나 써주고 이 안에 클래스 네임이니까 점 찍어주면 되는 거죠. 얘가 검색어 역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변수 앞에 붙은 이 달러 표시는요 없어도 돼요. 이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옛날에 이제 주로 사용하던 방식 중에 하나인데, 하나의 관례입니다. 변수 앞에 이 달러 표시를 붙여주면 얘는 이 jQuery 검색어를 통해서 어떤 배열 객체를 가져온 변수다 라는 걸 나타내주기 위한 하나의 관례였는데, 사실 요즘에는 이런 걸 잘 쓰지 않아요. 그냥 변수로서 써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볼게요. 지금 얘는 하나의 배열 객체로서, 검색어를 통해서 배열 객체로서 5개 들어온다고 했죠. 그게 지금 divs 얘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얘를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컨을. 그쵸? 그럼 얘로 점 찍어서 조작하는 거예요. 5개 다. 자, 이렇게 했어요. 이거 실행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거는 그냥 에러네요. A is not defined. A 왜? 아, 중괄호 하나가 지워졌네요. 아닌데? A 아, 여기가 지금 중복이 되고 있죠? 제가 이거를 생각을 못했네요. 이렇게 이러고 나서 클릭하면 div is not a function. 자,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어떻게 될까요? 하고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얘는 안 된다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데 다른 것 때문에 정신이 좀 팔렸네요.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지워버리고 얘 다시 돌려놓고 여기다가 이거 해주죠. 자, 이러면 아까 우리가 똑같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될 거예요. 핑크로 바뀌면서 보더 씌우는 거. 이게 좀 전에 있던 애들보다 훨씬 우리가 눈에 익죠. 우리 그 CSS 이렇게 썼었잖아요. 근데 아까 이거 쓰기 전에 이거는 스타일.점 백그라운드 컬러 자체도 쓰는 방식이 달랐고 뭔가 낯설어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대로 유사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걸 할 겁니다. 버튼을 5개를 만드는데요. 아니다, 이렇게 하죠. 지금 이 버튼이 똑같은 버튼이 5개가 생겼어요. 총 5개가 있는데 이 버튼 중에 뭘 눌러도 이걸 실행을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줘야 되죠. 그죠? 근데 이거 말고 얘도 그냥 지워버리고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달러. 지금 이러면 뭐 한 거예요? 버튼들 검색해서 다 가져온 상태인 거죠. 얘한테 클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 안에 A 넣어주면 이 버튼들 다 찾아서 검색해서 가져왔을 때 A 클릭하면 A 실행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개 중에 아무것도 온클릭이 없죠. 우리가 원래 쓰던 방식에 아무것도 없어요. 네 번째 거 한번 누르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달라지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렇게 해볼까요? 다시 로드되게. 아까 네 번째 거 눌렀죠. 두 번째 것도 잘 되고 지금 5개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쓸 필요가 없이 요 안에다가 이 함수를 넣어버리면 어떨까요? 근데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름이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면 요 안에서만 쓸 함수니까. 함수 A 만들어져 있는 거를 버튼 클릭할 때 A 실행시켜라 라고 했던 거를 클릭하고 소괄호 안에 함수를 직접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함수명은 지워준 거고요. 얘는 더 이상 함수명이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면 이 안에서 실행시킬 거니까. 자, 그러면 잘 되죠.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좀 디테일한 사용법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론트엔드 2에서 이렇게 딥하게 다뤄질 수가 없는 내용이라서 일단 요 정도까지 개념을 조금 사용법을 적당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할 건데 이거 하나만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문제, H1이 아닌 슬라이더에 사이드 버튼에 클릭 이벤트를 걸어주세요 라는 문제예요. 이거 하나만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뭐 들어있는 거는 폰트 어썸, jQuery 뭐 이런 건데 이거는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에는 H1이 2개예요. 저를 클릭해주세요 H1 하나, 밑에도 저를 클릭해주세요 2개 있죠.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는 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 것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얘를 여기 클릭했을 때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클릭했을 때 나오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자, 얘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 이런 건 좀 지워줄게요. 그리고 문제에 적혀있는 이런 것들은 한 번쯤 읽어보세요. 자, 자, 문제가 이건데 이게 지금 함수죠. 이 함수명 이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거 지금 함수입니다. 2번 나오죠. 클릭되었어요 라는 문구를 띄우는 함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얘가 뭘 고르고 있어요? 달러, 소가로 하고 얘가 지금 H1이죠. 이러면 검색어로 H1 찾아가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검색어로 H1 찾은 거를 연결해 줬잖아요. 여기다가 클릭하라고 했으니 H1 찾아가는 거죠, 이 함수가. 그래서 우리가 얘를 찾아줘야 돼요. 얘는 누구냐면 얘예요, 얘. 이거는 HTML 태그 쪽을 찾아보시면 왜 얘인지 우리가 배웠던 거니까 찾으실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저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자, 얘를 가져옵니다. 복사해서 여기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네? 스팬이요? 얘로요? 달러 안에 스팬만. 여기 지금 스팬이 얘네밖에 없네요. 되기는 해요. 어차피 스팬 따로 검색하는 거니까 되기는 할 건데, 일단 이거 하고 한번 같이 해보죠. 자, 이 안에 이 모양을 보면 지금 우리 그 CSS에서 쓰는 거 그대로 복사해 온 거잖아요. 근데 얘 검색하라 그랬죠. 검색하겠다. 그러니까 얘 안에 이 모양 그대로 써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이만큼이 검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더 이상 얘는 H1을 클릭했을 때 작동을 안 해요. 그리고 얘를 클릭했을 때 작동을 하겠죠. 이렇게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를 한번 스팬으로 해보죠. 자, 그러면 네, 얘도 잘 되네요. 근데 우리가 div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아마 이런 거겠죠? 저도 이 문제를 CSS를 다 까본 건 아닌데, 지금 스팬은 여기만 스팬이잖아요. 근데 div는 여기도 div인 거죠. 그래서 이런 선택적인 영역의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네. 스팬 같은 경우는 여기만 선택이 되는 거고, 요런데 지금 얘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지금 그 마우스 올라갔을 때 A 버튼처럼 마우스 바뀌는 거, 이 영역이 클릭됐을 때 다 뜨면 좋은 건데 지금 여기도 뜰 거예요. 왜냐면 div를 해줬으니까. 여기 사이만 비어있고 여기서부터 또 왠데 뜨는 거죠. 이렇게. 이래서 이렇게 해준 거고, 스팬을 하게 되면 얘만, 이 문양만 클릭했을 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나가는 문제인데요. 여기 써있는 이 사단장이라는 거는 자, 일단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따로 안 드렸던 건데, 자, 지금 div 태그로 검색을 해서 div들을 다 가져왔어요. 5개를 다 가져온 겁니다. 그럼 얘는요, 이 5개의 div를 관리하는 관리소장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얘네들한테 이런 거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설명드렸던 걸 좀 다른 개념으로, 다른 방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5개의 div를 관리하는 하나의 관리소장입니다. 그래서 얘네를 한 번에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문제에 써있는 사단장은요, 이 관리소장을 사단장이라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문제를 풀다가 보이는 사단장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얘가, 이 div가 지금 5개인데 만약에 하나래요. 그럼 관리소장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한 명이에요. 어쨌든 이 div가 하나든 2개든 5개든 관리소장은 한 명이에요. 그러면 이 div가 없으면요, 관리소장은 있을까요?
얘는 있어요. 얘가 없어도, div가 실질적으로 없어도 관리 소장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기면 걔네들을 관리할 거예요. 자, 이 개수가 100개고 1000개고 다 상관없어요. 이렇게 선택이 되면, 이렇게 묶이면 얘네를 관리하는, 얘는 한 명의 관리 소장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이 1000명이든 100명이든 다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오늘 jQuery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내용을 다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문제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드릴 거고요. 문제를 풀고 나서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했던 document.get 이라고 했던 요것도 이걸 활용해서도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푼 문제를 jQuery 활용해서 다시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문제 풀이 좀 할 거니까, 이 jQuery를 지금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린 건데, 오늘 수업 내용을 좀 복습을 잘 해서 다음 시간에 문제 푸는 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